비트코인 6만 달러가 붕괴됐다.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지만 가정에 기반하고 있고 분석도 맞지 않습니다. 전신 갑옷을 입어라. 마이클 셀러의 조언입니다. 마이클 셀러는 지금 AI 썸머를 겪고 있고 비트코인은 윈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저널리스트 김대영입니다. 뉴스레터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1153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레터를 보고 읽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고 있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발견의 도구, 뉴스레터를 학습의 도구로 쓰면서 이해를 확장하고 좀 다지는 그런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뉴스를 저널리즘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데일리 비트코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약세입니다.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제일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타임인 12만 6천에 비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55%, 56%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던 6만 달러도 깨지고 5만 9천도 깨지고 5만 8,675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로 보면 더 내려간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가격 흐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는 두 번이나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6만 달러는 지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와 달리 6만 달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벤자민 코엔이 한 번 더 하락할 것이라고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었었을 때도 한 번 더 하락할 것이고 그때는 6만 달러 아래에서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주기의 메커니즘의 핵심이 되는 신규 공급량은 4년 주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 투자자들의 자기 실현적 예언, 4년 주기 중에 3년 오르고 1년 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존의 패턴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고 특별히 이번에는 AI 썸머라고 AI로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현상하고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것을 AI 썸머라고 이야기하고 유동성 순환을 넘어서 카오스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자리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의 기대 이하 예상 아래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올라도 나 홀로 뚝 비트코인 반토막, 비트코인 6만 달러 붕괴, 인플레 부담에 짓눌렸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는 단골 소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84만 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공포를 부추기는데 마이클 세일러나 스트래티지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4만 개를 내다 팔 경우 시장에 안 그래도 지금 6만 달러 깨진 상황에서 스트래티지가 84만 개 중에 10%인 8만 4천 개만 내다 팔아도 시장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죠. 그래서 스트래티지는 하락장에서는 그냥 늘 소환되는 대상입니다. 지금 스트래티지가 대규모로 매도한다는 그런 징후는 전혀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트래티지를 소재로 들고 와서 스트래티지가 팔면 큰일 난다는 기사를 언론이 써대고 있고요. 또 언론의 그런 연료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인포맥스에서 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짜증이 났습니다. 자, 연합인포맥스 기사는 한국인인 주기영 씨가 세운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의 자료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 크립토퀀트가 MSTR 주주도 아닌데 비트코인 매수 중단하고 현금부터 쌓아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퀀트가 MSTR 주식을 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서가 책임도 하나도 안 지면서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사우리아 말와라는 연구원이 이 보고서를 썼는데 저는 이 내용이 좀 황당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현 가격에서 배당금 마련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강제 매도하게 될 경우 대규모 손실이 확정돼서 주주 가치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배당금 마련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강제 매도할 계획이 없고 배당금을 주기 위한 현금이 충분히 있다라고 마이클 세일러 회장과 MSTR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상황에 기반한 가정이 아닙니다. 배당금 마련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강제 매도를 84만 개 중에 뭐 한 40만 개를 할 걸로 가정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그런 가정을 굳이 하면서 손실이 확정돼서 주주 가치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분석이 더 기가 막힌데, 자본을 조달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고점 매수하는 행태를 벌이고 체계적인 타이밍 분산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가서 꼬집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STR은 평단이 75,000입니다. 6만대에서도 많이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근데 그게 왜 고점 매수인가요? 자본을 조달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고점 매수하는 행태를 벌이고 체계적인 타이밍 분산 접근법을 도입해야 된다. MSTR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잖아요. 분산 접근하고 있습니다. MSTR은 비트코인이 12만 달러일 때도 샀고요. 6만 달러일 때도 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샀죠. 왜냐하면 연구 우선주인 STRC의 배당률을 11.5%로 높이면서 STRC가 불티나게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정 부분 현금 쌓아놓고 비트코인 쌀 때 더 사둔 거죠. 그런데 고점 매수했다라는 분석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매수가 왜 고점 매수인가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마이클 세일러만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MSTR은 2020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산 이후에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그 결과 84만 개를 모았죠. 2022년 아틀라스 소사이어티 연설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13만 개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4년 만에, 4년은 또 채 안 걸렸죠. 2022년 10월이 아틀라스 소사이어티 연설할 때 13만 개였는데 지금 2026년 6월에 84만 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만 월가에서는 스트래티지가 당장 비트코인 강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내다팔 확률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무 구조를 봐도 그렇고 CEO의 말을 들어도 그렇고, 마이클 세일러는 주주들과 시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신뢰 기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에게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나 되는 기업, 한때 100조 원이 넘었던 기업의 이사회 의장, 회장이, 또 기업 구조가 완벽하게 다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서 비트코인 언제 얼마에 몇 개를 샀는지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당 비트코인 개수 모든 게 다 공개됐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제목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있지만, 이 기사는 모든 게 가정에 기반하고 있고 분석도 맞지 않습니다. 고점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분산 매수를 전 세계 모든 매수 주체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게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럼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했던 것은 가격이 올타임 하이 12만 6천에서 6만 달러로 떨어졌을 때 그때도 많이 산 겁니다. 7만 달러일 때도 샀고 심지어는 8만 달러로 잠깐 반등했을 때도 샀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나중에 올타임 하이를 회복하고 20만 달러까지 가면 지금만큼 사기 좋은 때가 없는 거죠. 터무니없는 기사입니다. 다 지금 기사가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수 중단해야 된다는 분석, 똑같은 제목입니다. 큰손 스트래티지 주가에 흔들리는 비트코인,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재무 모델 우려 확산. 마치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일 때 비트코인 부고가 쏟아지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스트래티지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마치 부고가 나오듯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6만 달러가 붕괴된 것도 사실이고 극단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동성이 AI 섹터로 다 빠져나가서 유동성이 고갈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트래티지가 위기에 빠졌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할 수 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무리하게 고점 매수했다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섞어서 사실 아닌 것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이런 기사들입니다. 자, 루나 때보다 더 춥다. 어제 금이 4,000달러가 붕괴됐었죠. 5,400달러 가던 금값이 4,000달러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닙니다. 금도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속에 소음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FUD, Fear, Uncertainty, Doubt 합쳐서 FUD라고 하죠. 우리의 공포, 불확실성, 의심을 부추기는 기사들, 정보는 쏟아져 나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분석 업체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까지 다 나서서 FUD를 부추기는 그런 소음을 쏟아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안 갖고 계시는데 비트코인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과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팔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여지껏 들고 있었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절대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2만 6천에서 지금 5만 8천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와서 파는 것은 그 힘든 하락을 다 견디고 마지막 깔딱고개를 못 넘고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MSTR과 관련된 기사가 지금 가장 많이 나와서 그 기사를 일단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6만 달러가 붕괴됐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지, 우리의 심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이미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체, 스트래티지의 리더이자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매수 주체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세일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과 관련 공개 발언을 합니다. 키노트 스피치, 유튜브 출연, 레거시 미디어 출연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철학과 개념과 예상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겠죠. 마이클 세일러를 신뢰하거나 마이클 세일러를 신뢰하지 않거나. 어쨌든 간에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비트코인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항상 스트래티지하고 마이클 세일러가 먼저 언론에 등장을 하니까. 자, 마이클 세일러는 2024년 프라하에서 비트코인 키노트 스피치를 했습니다. 2024년이면 비트코인이 2025년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꽤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장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21가지 법칙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그중에서 6번째 법칙입니다. 전신 갑옷을 입어라 라는 법칙을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하락장에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전략을 이미 이야기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 올라갈 때는 환호합니다. 탐욕에 빠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사면 오르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비로소 그때야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팔아야 할지 들고 있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르는 장에서는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전신 갑옷을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규칙을 설명을 했습니다. 불길, 용암 같은 변동성을 통과하려면 완전히 무장하라. 비트코인을 사고 직접 통제하라. 아킬레스건을 남기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신 갑옷을 입어라.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가 붕괴된 이 시점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마이클 세일러의 조언입니다. 21가지 법칙 중에서 6번째 법칙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전신 갑옷은 마이클 세일러가 보통의 하락장에서는 이를테면 대세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 하락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또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 하락장에서는 그냥 부분 갑옷만 입으면 됩니다. 이를테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라든지 가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 갑옷만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6만 달러가 붕괴돼서 불길이 온몸을 감싸고 용암처럼 쏟아져 내릴 때 이 변동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전신 갑옷을 입어야지 화상 없이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서 전신 갑옷은 무엇일까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철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하락장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윳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셔야 됩니다. 급전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이 하락장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맨몸으로 용암 구덩이 속을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ETF 같은 거 사지 말라는 거죠. 직접 현물을 사서 셀프 커스터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통제하라는 거죠. 이것이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의 무시무시한 하락장에 대처하는 전신 갑옷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가 떨어졌습니다. 5만 8천 달러대가 됐습니다. 자, 아킬레스건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아킬레스건이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킬레스건은 급전으로 돈을 산 사람들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로 산 사람들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아까 같은 그런 기사를 보면 불안해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래티지가 곧 붕괴한다는, 붕괴할 수 있다는, 붕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언론기사 쏟아져 나오는데 그 퍼드를 본인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갑옷이 아킬레스건까지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하락장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만 8천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윳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약간의 비상금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사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12만 6천에서 지금 55%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1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 사기에 너무나 좋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맥7, 맥8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들은 그쪽 수익을 정리하고 갈아타기에도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추가적인 자금 투입의 여력이 없고 당장 팔지는 않아도 되지만 더 살 돈은 없고 하지만 지금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갑옷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갑옷이 없는 분들은 지금 마지막 이 하락장에서 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은 버텨왔는데 작년 10월 10일부터 지금까지 8개월을 버텼는데 마지막 불길이 우리를 휘감았을 때 이 갑옷이 없으면 여기서 팔고 맙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 때만 견디면 다시 비트코인은 상승장으로 돌아설 것이고 그때 수익을 보려면 지금 이 시간을, 공포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우리만의 갑옷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2024년 프라하 키노트 스피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하락장, 비트코인이 8만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6만 초반으로 떨어졌던 6월 16일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전문 유튜버라고 할 수 있죠. 거기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탈리 브루넬이라고 약간의 기자 경력이 있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도 썼습니다. 이 나탈리 브루넬의 방송에 마이클 세일러가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9일 전에 출연했다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클 세일러가 현재 스트래티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비판,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속였다, 말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탈리 브루넬 쇼에 나와서 마이클 세일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한 그래픽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는 나탈리 브루넬 쇼에서 6월 16일 날 출연해서 1시간 이상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기사 많이 보셨죠? 그리고 크립토 퀀트의 어떤 전문가는 엄청나게 위험하다, 고점 매수하다가 위기에 빠졌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언론이라든지 소위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은 있지만 실제 MSTR 투자자로부터는 부정적인 반응을 거의 보지 못했다. 신용 투자자, 주식 투자자 누구도 지금 MSTR의 상황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 그리고 MSTR의 전략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수년 동안 투자자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나온 전략의 실행의 결과이지 깜짝쇼 같은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비트코인은 매일 꾸준히 사는 것이지 파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X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말라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지금 비아냥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이지 이것이 기업에 대한 조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디비주얼 리테일 인베스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배당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MSTR 같은 기업은 개인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위터에 글 올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고기를 먹는 장면을 포착하면 가차! 너 딱 걸렸어. 이렇게 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그게 최근에 자기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주된 이유로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MSTR은 소매 투자자가 아니라 비트코인 은행 같은 곳입니다. 비트코인을 캐피탈로 해서 신용을 창출한다라고 계속해서 마이클 셀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 극대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특정 기간 내에는 반드시 순매수해서 주당 비트코인을 늘리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일반 기업하고도 다르다. 비트코인을 자본 삼아서 신용을 창출하는 것, 일종의 비트코인 시대의 은행,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은행업의 초기 모델과 같은 형태가 MSTR입니다. 자, 그래서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기 자본을 확보하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샀죠. 지금 84만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발행하고 회사채, 선순위 채권, 자산담보대출, 전환사채, 영구우선주 그리고 지금 STRC는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그래서 MSTR의 존재 이유는 핵심 목적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비트코인을 캐피탈로 해서 신용을 창출하는 게 목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다른 기업하고 똑같은 잣대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마이클 셀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셀러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을 진단을 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MSTR은 시가총액만 100조 원에 육박하는 큰 회사이고 전문적인 리서치 팀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 마이클 세일러는 옛날에 세일러 아카데미라고 했는데 지금은 세일러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융, 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강의를 운영하고 실제로 학위증도 수여하는 정식 대학 인가를 받은 곳의 운영자이자 설립자가 세일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본인이 혼자 뇌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막대한 분석 인프라, 지적 인프라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거 토대 위에서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일반인처럼 신문 기사 보고 검색 몇 번 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분석한 결과 마이클 셀러는 지금 AI 썸머를 겪고 있고 그 결과 비트코인은 윈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 플러스 AI 회사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했고 엔트로픽, 오픈 AI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간 돈이 총 얼마? 5천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인데 5천억 달러가 AI 섹터 스페이스 X로 빠져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이 뜨거운 AI 썸머에 다 참여하고 싶어 하고 있고 모든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AI 썸머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AI 썸머 때문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썸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을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AI가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동안 강한 흡입 효과, 블랙홀 같이 다른 곳에 있는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에서도 유동성이 빨려 나갔죠. 그래서 1에서 2%의 자본이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갔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로 보면 120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면 2%면 240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소매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에서 120억 달러에서 240억 달러가 빠져나가면 비트코인 시장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약세를 AI 썸머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썸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썸머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빠져나오냐? AI 썸머에서 초기 헤지펀드, AI 썸머가 시작되기 전에 맨 처음 들어갔던 초기 헤지펀드와 트레이더들이 AI 섹터에서 팔고 나옵니다.
그러면 줄줄이 이제 팔겠죠. 개인이 맨 늦게 팔고 나올 겁니다, 아마.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은 초기 헤지펀드와 트레이더들이 봤을 때 가장 덜 오른 곳, 가장 많이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영원히 추락할 것만 같고 AI는 영원히 오를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절은 순환하게 돼 있고 AI는 지금 썸머입니다. 비트코인은 윈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셀러의 관점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는 내내 마이클 셀러의 관점과 해석에 강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이클 세일러, 제 말보다는 마이클 세일러 말이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TR의 거대한 데이터 분석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러 유니버시티에 학문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철학적, 금융학적, 화폐학적, 에너지 기반으로 분석하는 학문적 인프라와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다 갖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그 데이터를 다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크립토 퀀트, 아마 마이클 세일러가 크립토 퀀트의 그 보고서 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양을 학습했고 훨씬 더 집중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